미리 얘기하자면은 여기 있는 유형들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유형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게 100%다 그대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원방이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생각보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요거 맨 처음에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 공식 유도는 되거든? 오늘은 그거 하나 가지고만 장난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하나야. 근데 이거에 딸려있는 유형은 7개야. 개념은 하나인데 여기에 딸려있는 유형은 7개. 원의 방정식은 다 이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개념은 없어요. 근데 개념은 없는데 니네가 굉장히 어려워해. 그 이유를 얘기해 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니들이 도형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래서 그래요. 니들이 제일 싫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랑은 친해지면은 한없이 쉬운 애. 그러니까 친해지면 한없이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는 친구가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아낌없이 베풀어줄 거니까 그 포인트들을 꼭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발 여기 오늘 58쪽에 있는 내용들부터 들어갈 때 내가 연습하라고 하는 거 제발 연습하시고요. 오늘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주말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오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니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부터 갈게. 그때 그게 바로 뭐냐면 원이야, 원. 그럼 니네 원이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게. 원 뭐야? 원은 뭐예요? 꼭지점이 없는 거. 그냥 니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자. 제일 먼저 원을 배우는 게 초3이니까. 초3 때 배웠던 원 뭐야? 우리 이런 거를 원이라 그러지. 동그라미.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임의로 한 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컴퍼스로 벌려서 여기 있는 연필을 이쪽에 닿아.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애들끼리 다 모아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그때 우린 이거를 가지고 원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컴퍼스의 고정축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컴퍼스의 고정축이라고 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컴퍼스의 고정축이라고 하는데 그 컴퍼스의 고정축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컴퍼스의 고정축을 얘는 뭐라고 하는 걸까? 컴퍼스의 고정축. 이거를 우린 두 글자로 원에 뭐라 그래? 이게 지름은 아니에요. 이걸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퍼스에서 이렇게 바늘 부분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딱 중앙을 잡아주고 얘 축을 맞춰주는 애 있지. 그걸 우린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고정축을 우리는 중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얘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잰 게 지름이 아니면 반지름이야? 이게 반지름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고 그럼 지름은 이게 두 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름은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지름은 하나만 더 챙겨줄 거는 혹시 몰라서 지름을 써주자면 지름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 지름은 원위에 있는 점과 원위에 있는 점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지름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원 위에 있는 점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원위에 있는 점과 원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원위에 있는 점과 원위에 있는 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반드시 지름은 어디를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중에서도 특히 얘는 반드시 중심을 지나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키워드는 얘 여기 있는 얘의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이 있는 점과 원이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되 거기에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조건은 반드시 원에 뭐를 지나야 한다라는 거냐면은요. 그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줄 거는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름이라고 한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의 지름을 안 지나는 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안 지나가는 애 이건 우리가 중1 때 배웠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한 글자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호라 그래? 호는 이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호는 이거고 이걸 현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현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름도 현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름도 현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름도 현은 되는데 그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지름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원의 반지름은 항상 같아야 달라요? 우리 항상 여기서 마지막으로 잡아줄 거 원의 반지름은 항상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치? 한 원을 잡아주면 그 한 원에 대한 반지름은 하나의 값으로 떨어져 있지. 그거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줄 건 그때 여기 있는 반지름. 어떻게 보면 지름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여기 있는 반지름 같은 경우는 항상 값이 똑같다라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어디서 재더라도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고 다르다고? 같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같다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은 항상 같다. 이렇게 딱 보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좌표에 그리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한번 좌표에 그려보자. 이게 지금 현재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면 돼. 그럼 좌표에 그려보자. 응 그래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항상 같은 값으로 나오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반지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지름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반지름은 실제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반지름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나는 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냥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합시다. 그때 원 위에 있는 한 점.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반지름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으로 써봤을 때 나오게 되는 반지름 R이 결국 원의 중심이 얘 그냥 A, B를 내가 중심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A, B라는 요 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이거를 X, Y라고 잡읍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지금 과정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과정만 이해하시고 결국 내가 결론으로 얘기해주는 거 하나만 배우시면 되는 거야. 적지 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미 여기서부터는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원위에 있는 점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은 사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똑같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럼 X, Y가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에서 결국 X 좌표를 빼준 거의 제곱.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Y 좌표에서 결국 얘 Y 좌표를 빼준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한 거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를 딱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된 게 반지름이다 라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꼴보기 싫은 거야? 루트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은 뭐 해줄 수 있어요? 제곱한 거야. 그러면 루트를 지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 결국 X에서 중심의 X좌표 뺀 거의 제곱과 결국 Y에서 중심의 Y좌표 뺀 거의 제곱을 구한 게 결국 반지름의 뭐가 되었다? 제곱이 되었다. 저기 저 밑에 있는 식이죠. 그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증명 끝. 이게 다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실제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포인트 잡아줄 거는 잘 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중심에 각각 X좌표, Y좌표가 있는 거야. 그때 중심에 X좌표랑 Y좌표를 더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더한 거 아닙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빼준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은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중심에 각각 좌표들을 자리에 맞춰서 빼준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 좌표를 지금부터 뭐 해주는 거냐면은요. 그래서 각 좌표를 빼준 것.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게 지금 현재 왼쪽이고 그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제곱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오른쪽에 있는 값 반지름이다 아니면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는 것. 그치? 이 오른쪽의 값 그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원의 방정식 써보자 이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써보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얘랑 좀 친해져 봅시다. 자 바로 갑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심이 몇 컴마 몇이래요. 지금 이제 중심 몇 컴마 몇일 때, 중심이 몇 컴마 몇일 때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심 줬고 반지름이 얼마나 주어졌으니까 3.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모 제곱 더하기 모 제곱이 결국은 반지름 제곱이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숫자 3이 와야 돼? 아니면 3의 제곱이 와야 돼? 3의 제곱. 그래서 오른쪽에 오는 게 9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인데, 그럼 아까 잡았다시피 중심의 각각의 좌표들을 더한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어요? 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들을 빼주면은 끝. 이게 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그래서 9다. 이게 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좀 체크를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밑에 58쪽의 대표형 1번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8쪽의 대표형 1번에서부터 출발할 테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1번 보십시오. 이거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진짜 쉬운 게 특히 1번은 진짜 바로 답이 나올 거고 2번만 조금 조심해서 봐주기만 하면 되는데 2번도 이해하면 끝장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2번도 그냥 이해하면 끝이니까 여기 잘 봐봐. 자, 그럼 1번 쉽게 가자. 1번 쉽게 가자. 자, 1번은 아주 대단한 정보를 하나 줬죠. 지금 이제 놓칠 수 없는 정보 하나 줬어요. 지금 이제 꿀 정보 하나 줬어요. 그게 바로 뭐를 알려줬어요? 지금 문제 보니까 뭘 알려줬어요? 그치. 여기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칠 거는 중심을 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중심 줬고 그 중심이 현재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동그라미 원점이랍니다. 그럼 원점은 현재 몇 컴마 몇이란 소리야? 0,0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원점 얘 그래서 0,0이니까 그럼 여기 중심이 0,0인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x에서 모 제곱 y에서도 모 제곱 그게 바로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은 아직 눈 뜨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냥 냅두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좌표 A에서 y좌표 A에서 각각 중심의 x랑 y 좌표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빼라 그랬으니까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빼주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래서 우린 얘네들 잡아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건데 그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현재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를 대입해주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집어넣는 순간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4 집어넣으면 16 얘가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니까 어차피 우리 반지름 제곱만 알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 제곱은 얼마야?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은 얼마다? 이거 더하면 되잖아. 25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답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래서 반지름 제곱은 25입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됩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번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상황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게 되게 쉬워요. 잘 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냥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서 보는데 그때 여기 있는 얘 원에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를 나는 현재 1,8이라고 잡고 나는 여기 있는 B를 5,10이라고 잡았을 때 나는 얘네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하필이면 지름의 뭐가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본 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본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바로 지름의 양끝점이 되거라 이거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지름의 양끝점이 되거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돼.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란 소리냐면 지름이란 소리거든. 그럼 지름은 반드시 내가 원의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치? 얘는 무조건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중심이 잡혔을 때 이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네 둘의 길이는 서로 같을 거니까 다를 거니까 그치?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을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얘 원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라고 잡아주고 있는 이 친구는 사실상 그냥 여기 있는 이 두 점에 무슨 점을 구해준 거랑 똑같다라고 잡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얘네 두 점에 무슨 점 찾아준 거랑 같은 거야? 그치, 이게 중점인 거지. 괜찮아요? 1대1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는 것은 결국 원의 중심을 찾는 것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1,8과 나는 여기 있는 5,10의 중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 그러니까 나는 1과 5를 더한 거를 나는 지금부터 반으로 나눈 것, 8과 10을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것,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좌표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얘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얘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얘 몇 컴마 몇이야? 그치? 3 컴마 얼마야 이거? 그치? 얘가 그래서 3,9가 중심인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반지름만 구하면 원의 방정식을 다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서 반지름을 찾을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지름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지름은 결국 여기 주어져 있는 지름이 있을 건데, 지름에 항상 몇 분의 몇 배라는 것만 잘 중심 잡아주면 되는 거야. 반지름은 지름의 몇 분의 몇 배? 반지름은 지름의 딱 2배예요? 절반이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배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 두 점을 가지고 지름을 찾아버릴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름 구하면 결국 나는 이쪽에 잡아주게 되는 얘네 둘.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8과 나는 여기는 5,10이 있을 건데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만들어낸 루트. 그러니까 나는 5에서 1을 빼준 거의 제곱과 그 다음에 10에서 8을 빼준 거의 제곱이 되겠지. 그때 이렇게 제곱 잡아준 거에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절반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찾아주게 되면 얘 그래서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2 루트 5가 되겠지. 루트 20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현재 2 루트 5의 절반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냐면 그래서 이거 루트 5겠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끝났네. 그럼 뭐가 끝났냐? 반지름도 나왔고 중심도 나왔고, 그럼 중심과 반지름 알았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게 되면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x 모 제곱 더하기 y 모 제곱이 반지름 루트 5의 제곱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돼서 루트 5 제곱은 얼마야? 그냥 5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5 잡아주고 얘네 중심좌표들 각각 더해준다 아니면 빼준다. 빼주면 되는 거니까 x좌표는 3 빼주고 y좌표는 그래서 9 빼주면 됩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끝.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1-1번 2개 있습니다. 2개 지금 현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1-1번 2개 지금 5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봅시다. 2번. 그래서 여기 2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가볍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아니면 축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첫 번째 정리 좀 하나 하고 할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 1번 정리 좀 해놔봐. 그 1번이 바로 뭐냐면 축에 중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점. 이거를 내가 1번으로 잡아서 얘부터 정리를 해줄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을 찾을 거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찾을 겁니다.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은요. 가로선 위에 있는 점입니까? 아니면 세로선 위에 있는 점입니까? 가로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잡잖아.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누구 좌표는 확실하게 0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누구는 확실히 0이라는 거는 보장받아. 그치? Y는 0이라는 거 보장받지. 근데 X값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A, 0를 잡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만약에 Y축이 있는 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 Y축 위에 있는 점은 얘가 현재 세로선 위에 있는 점입니까? 아니면 가로선 위에 있는 점입니까? 그치? 세로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Y축 위에 있는 점은 세로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세로선 위에 있는 점은 애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얘가 현재 누구 값은 0이라고 보장은 받는다라는 거야. X, Y 중에 누구는 확실히 0으로 보장받아요? Y축에 있는 점은. X는 확실하게 0으로 보장받지. Y만 현재 보장을 못 받지. 그러니까 얘가 0,A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이게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기준만 잘 잡아주면 돼요. 어차피 X값 Y값이 다 달라진다는 소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기준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그 기준은 사실상 X의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Y의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그치. 이럴 때는 X의 기준을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의 값의 기준을 잡아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의 값의 기준을 잡아서 결국 나는 여기는 Y의 값을 찾는데 그때 그 Y의 값은 뭐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관계식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의 값의 기준을 잡아서 Y의 값을 우리는 관계식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관계식으로 우리가 얘네들 잡아준다는 것.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좀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아마 여기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나는 저기 문제를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봤을 때 중심이 현재 직선 Y는 몇 X 위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Y는 몇 X 위에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심을 줬는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중심을 주긴 줬는데 중심이 현재 우리는 현재 Y는 몇 X 위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2X라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지. 그럼 얘네들 좌표로 잡아줄 때 얘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우리는 X값의 기준 잡는다고 아니면 Y값의 기준 잡는다고? X, Y 둘 중에 누구의 기준을 잡아주면 돼? 그치? X의 기준을 잡아주면 X 대신에 A가 들어가는 거지. 물론 다른 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Y값은 요 관계식에다 그대로 때려 넣으면 돼, 안 돼? 이거 여기다 그대로 넣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Y값이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Y값은 A로 표현하면 그래서 A 아니면 2A 아니면 B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요 Y 좌표를 그냥 관계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식으로 표현하면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줘서 그래서 얘네들의 좌표를 A, 2A로 잡아줬을 때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2A로 잡아줬을 때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를 찾으러 가면 되는 거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나는 지금부터 뭐 하면 돼? 그래서 중심 줬고 반지름은 뭔지 모르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는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는 하는데 중심은 그래도 X에 대해서 즉 다시 하면 우리는 A에 대해서 정리는 돼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서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들을 각각 더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될까요?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X-A, Y-2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얘 제곱이 결국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반지름은 R이라고 대놓고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 R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끝인 거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두 개야.
그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현재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사실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지나고 있는 원의 좌표들을 다 포괄하는 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고 있는 모든 원의 식을 포괄하고 있는 얘네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 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식을 대표로 얘기한 게 방정식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지나고 있는 점 1,2랑 3,2는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각각의 자리에다가 대입, 그래서 얘도 각각의 그 자리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면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1-a의 제곱, 2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2a의 제곱이 결국 반지름 제곱이 된다라는 식도 나오고, 그럼 밑에 거 3, 2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3, 그러니까 3-a의 제곱과 결국 우리는 2-2a의 제곱이 결국 반지름 제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오, 그럼 봐봐. 얘네 둘 다 반지름 제곱에 대한 식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얘네들끼리도 서로 같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같을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 순간 얘네들 지워져 안 지워져? 이거 똑같잖아. 그럼 똑같아지니까 그럼 지워지는 거 안 지워지는 거야?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컷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컷 해주게 되면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1-a의 제곱과 여기는 3-a의 제곱을 찾았을 때 둘이 같군요. 여기까지만 찾아주게 되면은 다 찾은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전개하면 돼.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과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코가 같으니까 넘어갔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갔더니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4a가 8이 됐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a는 얼마야 그러니까? a는 2가 나왔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2를 여기 둘 다 집어넣으면 반지름 제곱도 나와요? 안 나와요? 이 2를 여기 두 개 다 집어넣으면 반지름 제곱 나와? 안 나와? 반지름 제곱 찾아주면은 결국 2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제곱하면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네요. 걔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1 더하기 4에서 얘 반지름 제곱은 5가 되는 거 확인했고 괜찮아요? 그때 여기 있는 B가 중심의 Y좌표지. 맞나요? 그럼 B는 몇 A냐면 2A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의 2배 해준 게 B지.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아주게 되면 되니까 얘 2배 해주면 되니까 B는 얼마야? 그치? B는 4야. 그럼 얘네 셋을 싹 다 뭐 해준 게 정답이래요? A랑 B랑 R제곱이 다 더해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2, B는 4,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은 5 더하시면 돼요.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다 더해봐.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정답 11이죠? 그래서 답은 1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딱 지금부터 10분까지 2분 드릴 테니까 밑에 2-1번 있죠? 하나만 해봐. 1번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1에 1번만 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하시고 풀어보세요. 2-1에 1번.
끝났습니다. 네가 이거를 정리하는 동안 얘들은 이미 하나는 거의 다 풀었죠. 지금 거의 다 풀었지. 거의 다. 진선 풀었어? 고민하고 있었어? 아니면 못 풀겠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괜히 축이 있는 점 알려준 거 아니야. 지금 2-1번 보면 얘 무슨 축이 있는 점이에요? 그래, 그럼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X로 잡아야 돼요? Y로 잡아야 돼?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걸로 잡아야 돼, 이걸로 잡아야 돼? A,0으로 잡아야지. 왜 2,0이야? A,0이에요. 그 중심의 X좌표 뭔지 몰라요. 그게 문자야 아직. 몰라요. 그거 여기 이렇게 2점 지난다 해서 얘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걔도 걔가 지나고 있는 점 하나는 알려줄 거야. 근데 걔가 중심 되는 거 아니야. 왜냐? 걔가 중심이 되고 싶으면 그 1번에 있는 문제처럼 풀리고 싶었으면 걔가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은 2점이 지나긴 하는데 그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거는 문자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괜히 이렇게 잡고 괜히 이렇게 문자 2개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 2개를 이용해서 문자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 개수를 일일이 찾으러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번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완벽하게 다른 유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번이랑 완벽하게 다르니까 그것까지 힌트만 줄게. 왜? 하는 방법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거든. 됐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주고 개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거 개념 하나만 봅시다. 잘 보세요.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왜냐? 솔직히 해서 이거 다 이해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그래도 아직까진 좀 원 괜찮죠? 아직까진 괜찮지? 아직까진 괜찮지? 어려운 거 아직 안 했다. 어려운 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오늘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특징 계산만 열나 많아요. 식이 겁나 길어요. 그게 하나 끝이에요. 시간 오래 잡아먹을 거야. 잘 봐. 이거 이해만 하면 된다. 대놓고 이거 성취 기준에 뭐 한다냐면 이거는 이해한다야. 그러니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 내용은 다 이해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왜 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인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지 인정만 해주면 돼. 그걸 인정시켜 줄 테니까 잘 봐. 그럼 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축에 접하는 거 찾고 싶은 거야? 무슨 축에 접하는 거? 그치, X축에 접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그 점이 생기겠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랬을 때 이 점은요. 이거 우린 접점이라 그러지? 접하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접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은 지금 현재 X축과 지금 딱 만나고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접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럼 봐봐라. 그럼 중심이 대충 여기 있었다라고 쳐봐. A, B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심이 A, B라고 하면 반지름이라는 뜻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반지름만 알면은 원의 방정식은 나오게 되는 상황일 텐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마침 봤더니 그 반지름은 지금 정의에 따라서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돼. 어디서 구하든 다 똑같다 이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 접점은 원이 있는 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할까? 그럼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 얘네들 사이의 길이를 구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게 되면 실제 얘는 봐봐. X축에 만나고 있는 접점이니까 수직하고 있는 점이지. 그럼 얘가 현재 좌표축에 수직을 한다는 순간 얘는 현재 X축에 수직을 한다는 그 순간 X값은 계속 똑같다는 소리 아니면 다르다는 소리야? 똑같을 거니까 거리를 결정해주는 건 X값이겠어요? 아니면 Y값이겠어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결정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 사이의 간격을 결정해주는 건 이겠지. Y좌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Y좌표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이 B에 혹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절대값이 된다. 그래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그럼 y축에 접한다. 그럼 y축에 접한다는 건 여기 있는 요 세로선에 이렇게 접한다는 소리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이 세로선에 접한다는 소리야. OX 이 세로선에 접한다는 소리야. 맞아 아니야? 맞는 거지. 여기에 접하는 거야.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여기에 접하는 거야. 지금 봐봐. 여기에 접하는 거야. 여기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접하고 있는 애를 잘 봐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접점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접점은 여기 있지. 그럼 얘는 오히려 이렇게 중심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뭐야? 얘가 지금 이제 얘는 y축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y축의 수직을 이룬다. 그럼 y좌표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아니면 다르다는 소리니까? 똑같다는 소리니까 얘가 접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것도 맞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반지름이 되는 것도 맞는데 그 반지름이 결국은 중심에 x좌표가 돼요? 아니면 y좌표가 돼요? 얘는 이 간격은 x의 간격이 아니면 y의 간격이요? x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x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거는 그 반지름 구할 때는 완벽히 서로가 반대가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그림만 잘 잡으면 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 3번만 잘 주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만 별표 쳐주고 3번만 잘 주목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3번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그때 여기는 3번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야. 3번은 이렇게 보세요예요. 알겠지? 그럼 3번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럼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똑같이 가. 그럼 원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x축에도 접해야 되고 y축에도 똑같이 접해야 돼? 안 접해야 돼? 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축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동시에 y축에서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알아서 보세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보세요. 착한 사람들은 접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이요? 자 글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봐봐. 그러면 얘 중심을 잡았을 때 여기서도 접점 나오고 여기서도 접점 나와버리네? 맞아? 그럼 여기서 잰 것도 그렇고 여기서 잰 것도 그렇고 둘 다 반지름이 되어야 되겠어? 아니면 안 되어야 되겠어?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정? 여기까지 맞지? 그럼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지. 근데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 같아요? 달라요? 항상 같아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은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중심의 x좌표든 중심의 y좌표든 다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이 그림은 약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얘네들은 솔직히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얘네들로 나와 있는 경우는 사분면의 초월에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x축에만 접하면은 그냥 여기 가로선에만 접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하면은 이렇게 더 확장을 해가지고 사분면에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 똑같아. 여기에만 접하면 되는 거지 위아래로 점점 확장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둘 다 접하려면 이렇게 둘 다 딱 접하려면 사분면에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뭐야? 이렇게 동시에 접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땐 여기에 해당하는 사분면은 무조건 하나라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라는 겁니까? 두 개야? 이렇게 접할 때는 사분면이 무조건 하나만 지나 두 개만 지나? 이게 무조건 하나만 지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얘가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왜? 얘네 둘보다 얘가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요. 근데 니네가 실수하기 딱 좋아요. 실수하기 딱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낸단 말이야. 점수 떨어뜨려야 되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잘 봐. 얘는 하나의 사분면만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분면만 지난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의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얘네 좌표가 만약에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좌표를 통해서 얘의 원이 들어가 있는 사분면을 결정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원이 있는 점 하나 알려줄 거야. 여기 모든 문제는 다 원이 있는 점 하나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얘 원이 있는 점 하나 알려주는데 얘가 만약에 1사분면 2에 있는 점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 만약에 원이 있는 점이 1사분면 2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 원 자체도 무조건 몇 사분면 위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이 있는 점이 1사분면 2에 있는 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곡선이 지금 이제 1사분면에 이렇게 하나 딱 찍힌 거잖아.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원은 이 원이잖아. 그럼 이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몇 사분면에서만 그려지겠다는 소리야? 1사분면에서만 그려진다는 소리야. 즉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좌표랑 중심의 좌표는 똑같습니다. 4분면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소리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의 4분면만 지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놓치지 않아야 돼. 자, 그럼 3번과 4번은 한 번에 보고 갈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과 4번은 둘이 같이 짬뽕해 놓은 거니까 한 번에 보고 가겠습니다. 괜찮지? 됐죠? 넘어갑시다. 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바로 설레지. 왜? 1번은 대놓고 지금 봐봐. 원 저따구랑 대놓고 뭐가 똑같다냐? 그럼 여기 바로 중심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 그리고 1번 바로 중심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 찾아봐. 그럼 원의 중심은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5,3이에요? 아니면 5, 마이너스 3이에요? 5, 마이너스 3이야. 중심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중심 찾는 팁 줄게. 그냥 뭐 찾아주면 되냐면 각각 0만 들어주는 문자값 찾으세요. 그게 중심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5, 마이너스 3이 중심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팁 하나만 들어가자. 이거 꿀팁이다. 그러니까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는 형태를 우린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그때 표준형에서의 원의 방정식에서의 결국 우리는 결국은 중심을 찾는 방법은 결국은 각각 제곱식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각각의 제곱 안에 있는 식이 있을 건데 그때 그 제곱 안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여기 있는 0이 되는 결국 누구의 값을 찾아준 거랑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면은요. 그때 문자의 값을 찾는 거랑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의 중심은 제곱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때 0이 되도록 하는 문자 x의 값, 문자 y의 값을 찾아준 것이 정답이란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각각 0 만들어주는 게 그게 5,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중심은 5, 마이너스 3. 마침 얘가 무슨 축에 접해야 돼요? 이렇게 원이 주었는데 얘가 현재 무슨 축에 접해야 돼? 그래. 그럼 봐봐. 처음이니까 그림 그려줄게. 그럼 얘 중심이 현재 5,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축은 이거지. 그럼 이렇게 가로선에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그럼 반지름은 y좌표 가져오면 돼요? 아니면 x좌표 들고 오면 돼요? 반지름은 y좌표 들고 오면 돼. 그러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3이야? 아니면 3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길이야? 아니면 좌표야? 길이야. 그러면은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붙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지름도 나왔다. 중심도 나왔다. 그럼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그래서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이죠. 각각 빼는 거니까 그게 반지름 제곱 3의 제곱 쓴다. 아니면 5의 제곱 쓴다. 반지름 제곱 5의 제곱 쓴다. 반지름 제곱 몇이야? 그치? 3의 제곱이지? 답 9. 그쵸?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끝. 됐어? 그러니까 1번은 너무 쉬우니까 이딴 거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지? 2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2번 보세요. 2번. 자, 1, 마이너스 1, 2, 0을 지나고 무슨 축에 접하는 원을 찾아달라는 게 2번이에요. 지금 이제 무슨 축에 접하는 거 찾아달래요? 그럼 봐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얘 현재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됐죠? 왜 점점 못 그리냐? 그랬을 때 중심을 A, B로 잡았을 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심을 그냥 A, B라고 잡았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 B 여기까지 봐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요 감자가 하나 있는데 얘가 무슨 축에 접해야 돼요 지금? Y축. 세로선 아니면 가로선? 얘가 세로선에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쓸데없이 접하는 건 잘 그렸어요. 그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럼 얘 반지름은 Y좌표 들고 오란 소리 아니면 X좌표 들고 오란 소리야? 반지름은? 그치? 이거니까 결국 반지름은 X좌표지?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a, b를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을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b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이 결국 반지름 절대값 a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뭐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까? 1번 뭐 제곱이 되었다? b제곱 아니면 a제곱? 이거 반지름이잖아 이게. 이게 a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뭐 제곱 들고 와야 돼? 그래 얘가 그냥 a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두 개 점. 몇 컴마 몇 컴마 몇 컴마 몇 지나고 있다요? 그치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1도 지나고 있고 얘가 2, 0도 지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지난다야. 그럼 지나니까 그대로 다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단 소리야. 그럼 그대로 다 넣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집어넣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1-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b의 제곱이 결국 반지름의 제곱이 되었고 이 0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그래서 2-a의 제곱 더하기 우리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계산해 준 게 똑같이 a 제곱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얘네 지금 봐봐. 이 식으로 딱 봐봐. 그럼 이 식으로 딱 보는 그 순간 지금 현재 같은 거 얘네 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서로도 다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잘 보니까 뭔가 문자 관계식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그러면 누구 먼저 쓰는 게 제일 좋아? 이거 먼저 쓸래? 아니면은 얘네 둘이 같다를 먼저 쓸래? 이거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쓰면 적어도 뭐는 확실히 죽을 거냐면 제곱은 확실하게 죽을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관계식 찾을 때 가장 좋은 건 제곱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식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b의 제곱과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제 2-a 제곱과 마이너스 b 제곱하면 그냥 b 제곱이지. 그래서 얘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먼저 풀어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 싹 다 전개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 얘도 전개하면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 결국 b제곱이니까 제곱들 다 죽지. 괜찮나요? 그럼 제곱도 다 죽고 b 혼자 남아있는 얘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 b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a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2a니까 그치? 그럼 상수 넘어가면은요 4에서 2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b는 뭐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에요. 이거 찾을 수 있는 상태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 중 하나의 b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 집어넣는 순간 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 우리는 a 값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 순간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찾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자 얘네 둘 중에 하나에다 집어넣으면 문자 통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문자 통일 되는 그 순간 a 값 나와 안 나와? 뭔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답만 내주면 되는 거야. b는 어차피 a 구하면 알아서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거에다 넣는 게 편하지? 그럼 밑에 거에다 넣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거에다 넣어서 나는 여기 있는 제 2-a의 제곱에 결국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b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결국 a-1의 제곱이란 말이야. 요렇게 잡아준 게 a 제곱이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각각 전개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전개하면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랑 얘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2 결국 a 제곱이 되었습니다. 요거까지 잡아주면 되니까 다 지워버리면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0이다.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거? 이거 되지? 이렇게 넘어가서 지워버리면 그치?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a-5, a-1은 0이다까지 찾아주게 되면 a 값이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a 값 두 개 따라서 a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치? 5 아니면 1이야. 그럼 5,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도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봐봐. 5, 1 집어넣으면 b 값도 똑같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B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되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봐봐. 다 왔어? 그럼 이 순서상에 맞춰서 답 내주면 정답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순서상 찾았지? 걔네들을 가지고 2번 답 내면 정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끝났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A 대신에 5, B 대신에 마이너스 4. 그래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과 우리는 Y 더하기 4의 제곱이. 결국 우리는 A 제곱이니까 5의 제곱, 그래서 25다. 하나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0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B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Y 제곱은. 결국 1의 제곱이다. 그래서 1이다. 이게 두 개 다가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정답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정리 다 하시고 다 됐으면 뒤에 3-1번이 있는데 그래 3-1번에 얘 봐. 1번. 1번 하나만 하세요. 지금 3분 줄게요. 준비 시작. 3-1에 1번만 하십시오. 지금 먼저 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정민이 몇 프로 했어? 사 번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지금 얘네들 풀 때 내가 지금 현재 원의 방정식 이거 기초적인 거 말고 이런 문제들 풀 때 말이야. 처음 연습하는데 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림 그려라. 그리고 풀어라. 내가 지금 현재 손글씨로 푼 모든 것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림으로 풀려. 나 지금 이거 몇 년 연속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나 지금 현재 2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학년 수학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21년부터 내가 지금 너네보다 한참 많이 했지. 그런데도 나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그림 가지고 설명하거든. 그리고 모든 문제 다 그림 그려서 풀거든. 근데 왜 너넨 처음인데 그림을 안 그리냐고. 처음일수록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득점 문제들은 좀 고난이도 문제들 조금이라도 시기로 세우기 애매한 것들은 다 너네 태초에 그림 먼저 배우듯이 그림을 먼저 그려봐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식을 그 상태에서 만드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제발. 알겠지? 그럼 얘도 봐봐. 얘도 똑같이 그림으로 풀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그림이야. 알겠죠? 내가 그림으로 풀 테니까 잘 봐봐.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하필 제가 현재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어요? 밑줄. 이게 힌트라고. 이렇게 1,2를 지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조건 사보면 하나만을 지난다 아니면 두 개를 지난다? 하나만을 지날 테니까 원이 이렇게 주어질 건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현재 무조건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제가 1,2를 지나니까 그치. 이 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1사분면 위에 존재해야 한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축을 그릴 수 있는데 그때 여기 있는 각 축은 지금 현재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X축,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Y축. 이렇게 해서 각 축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XY로 잡아줄 수가 있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봐봐. 그럼 중심이 있었어. 중심이 있었는데 얘네 지금 이제 이 거리나 이 거리를 다 봐봐. 얘네 현재 다 계속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보니까 얘네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얘네 현재 지금 현재 X좌표 Y좌표 다 똑같은 상황 된 거야 아니면 다른 상황 된 거야? 똑같은 상황 됐다고. 그러니까 얘가 X좌표 Y좌표 다 똑같은데 하필 일사면이 있는 점이니까 A는 다 양수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양수 돼야 안 돼 이거 둘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그래서 우리는 a 제곱이다. 단 a는 양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문자는 되도록 양수라고 잡는다고 치고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앞에 뭐만 붙이면 되냐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에 있는 값은 양수라고 생각하고 부호만 맞춰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조건까지 붙였을 때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몇 컴마 몇 집어넣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1,2를 대입하면 끝난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1,2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x 대신에 1. 그러니까 1-a의 제곱, y 대신에는 2. 그래서 우리는 2-a의 제곱. 얘가 그래서 a 제곱이다. 이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전개해 줄 수 있지? 그럼 전개해 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과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a 제곱이다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넘어가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되겠죠. a 제곱 하나만 죽을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봐봐. 그럼 얘가는 0이다잖아. 그럼 여기서 a 값 두 개 나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마침 보니까 a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 a들을 뭐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야. 합.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얘 a 값 두 개 잡아서 이 a 값 두 개를 나는 알파 베타로 잡으면 그럼 난 두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두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이용해서 풀면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자, 두근의 합.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응, 답은 6.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거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만 빨리 풀어보세요. 참고로 4-1번은 그림이 필요 없기는 합니다. 됐나요? 4-1번만 빨리 한번 정리하고 풀어보세요. 3분 줄게요. 사다시 1번의 힌트는 그 원이 무조건 몇 사분면이 있어야 돼? 그래. 그럼 4사분면의 중심의 좌표를 잡아볼래? 뭘 인수분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인수분해 참고로 돼요.
이거 인수분해 잘 돼요. 뭘 근해공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야 그럼 이거 중심이 잡혀 몇 컴마 몇으로 잡고 풀면 될까요? 왜? 그렇게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참고로 1, 마이너스 1 없어요. 그 1, 마이너스 1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잡지 말라고. 왜 1, 마이너스 1을 왜 잡는 거? 어디서 그 근거 어디 있어? 모르잖아. 그럼 그나마 이게 지금 이제 4사분면이 있어야 된다는 건 얘가 플러스라는 소리 아니면 얘가 플러스라는 소리야? x 플러스. 그럼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식 A로 만들어 놓고 푸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중심 몰라. 중심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들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문제에서 중심 안 줍니다. 알겠지? 중심 안 주는 거 가지고 니들이 마음대로 중심을 막 설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알겠지? 눈 씻고 찾아봐도 중심을 준 거 없어. 중심을 부호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1,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야? 어? 아 A라 했냐? 나 1이라 들었어. 미안해. 내 귀가 막힌가 봐. 피곤한가 봐. 미안해. A로 잡아야 돼요. 됐지? 나 자꾸 제가 얘기하면 1, 2 이렇게 눌려. 미안해. 내 귀가 멍청해. 그래서 그래. 뭘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야, 이 개념 하나만 잡고 가자면 그냥 젖다구로 생겨먹은 즉 x랑 y에 대한 2차식인데요. x 제곱의 개수도 1이고 y 제곱의 개수도 1인 저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원이냐? 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y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적어줄래? 그때 우리 원의 방정식을 방금 만든 게 바로 뭐였냐면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 지금 꼴로 봤을 때 우리 어떻게 된 꼴 봤냐면 이렇게 된 꼴이 결국 반지름 제곱입니다. 이런 거 배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x에서 중심의 x좌표 빼준 거 y에서 중심의 y좌표 빼준 거 제곱해서 더한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반지름 제곱입니다. 이거 알잖아. 거기서 스타트를 끊어서 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작은 여기서 간 거야. 그러니까 잘하면 뭐야? 저거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데 하필이면 얘랑 얘가 1차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1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의 개수가. 왜? 여기 x랑 y 앞에 개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1이란 소리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잘 어떻게 조작을 해보면. 그래서 얘는 원이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 그럼 얘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자마자 당연히 이렇게 괄호로 묶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군가를 보내주는데 얘네들의 무조건 스텝은 가장 중요한 스텝은 바로 뭐냐면 그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스텝은 각 문자에 대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각 문자에 대한 결국 뭐를 만들어주는 게 포커스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때 각 문자에 대한 우리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각각의 문자들끼리 모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 이미 2차 함수의 최대치수 할 때도 이미 많이 봐왔지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요. 어차피 1차항의 개수까지만 알면 돼. 상수항은 쓸모가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왜? 상수는 내 맘대로 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상수는 오른쪽으로 보내 유배를 시켜버려서 알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x끼리 몰아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y끼리 몰아서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8y 그럼 여기 있는 얘 상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 그치? 얘는 4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 더하기 4. 그럼 여기는 얼마 필요해? 16 더해? 그러니까 오른쪽에 결국 왼쪽에 내가 20을 추가로 더해줬지. 그럼 오른쪽에도 더해줘야 돼? 안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20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라. 그러니까 얘가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결국 9다. 봐봐. 우리가 원했던 원의 방정식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했더니 완전 제곱식 나와 안 나와? 우리가 원했던 원의 방정식? 나오네?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인 애들은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스텝은 각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뒷페이지. 그래서 5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는 다음 시간 할게요. 그러니까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네요. 연장이 됐네요. 아, 별론데? 목요일까지로 할게요. 자, 대표형 5번 보세요. 잘 봐. 1번과 2번 두 개를 볼 건데 시험에 겁나 잘 나오는 건 당연히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2번이 훨씬 더 잘 나오고 1번은 광성고. 광성고는 1번도 나온다. 너넨 다 나온다. 광성고는. 그러니까 광성고는 집중 잘해라. 알겠지? 자,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으라는 게 여기 문제지. 그럼 이거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 찾으려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야겠어? 안 바꿔봐야겠어? 바꿔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시작은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아니면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1번 문제. 그래서 나는 x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y끼리 모아서 상수 마이너스 9가 꼴보기 싫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몇 x냐면 8x. 그럼 얘가 y제곱이고 얘 그러면 플러스 2ay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앞에 거는 뭐 제곱이 들어가야 되냐면 얘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 더 해줘야 돼요? 앞에 거는요? 16 더하고 뒤에 거는 얼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곱 더 해줘야 돼? 그냥 이 a가 개수거든요. 그럼 얘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 제곱 더해주면 돼? 그래 그냥 a제곱이라고 인정하면 돼.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오른쪽에 더하는 건 16 더하기 a제곱이겠네. 이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x-4의 제곱.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가 y 더하기 a의 제곱. 더하면 얘가 결국 a제곱 더하기 25가 되겠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다 왔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중심과 반지름 다 읽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중심 읽어봐. 그러니까 얘 중심은 현재 몇 컴마 몇이야? 그치? 4, 마이너스 a 나오는데 얘가 마침 몇 컴마 몇이라 그랬냐면 b, 마이너스 3이라 그랬지. 그럼 a는 얼마야? a 3. b 얼마야? 4. 그치? 반지름은 r이라 그랬지. 근데 잘 봐라.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서 만들어낸 r 제곱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반지름의 제곱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a제곱 더하기 25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 제곱이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얘 3의 제곱에다가 25 더한 거지. 그럼 9에다가 25 더했지. 얼마야 이게? 반지름 제곱이? 34라는 소리잖아. 그럼 반지름 뭐라는 소리야? 그치. 루트 34고 얘는 34가 2 곱하기 17이니까 애초에 안쪽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 그럼 A, B, R 찾으래. 다 나오는데? 저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답 찾아주면 됩니다. A는 3, B는 4, 반지름은 루트 33.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2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2번 발표, 2번 발표, 2번 발표, 2번 발표. 그때 방정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야. 동그라미 쳐봐. 저 방정식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래, 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이 원이 된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원의 포커스를 한번 좀 맞춰볼래? 그럼 원은 반드시 중심도 있어야 되지만 모두 확실하게 존재해야 돼요.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밑에다가 적어주자면 원의 가장 큰 핵심은 반지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건 적어도 반지름이 어떤 양수의 값은 나온다는 소리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반지름의 제곱꼴로 나타내주는 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반지름의 제곱 또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의 제곱 또한 양수를 제곱해준 꼴이니까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에요. 중심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0이 돼도 되고요.
음수가 돼도 되고 다 돼. 어차피 점만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 점은 실수잖아. 그러니까 점으로는 결정을 못 해줘요. 하지만 적어도 반지름은 길이야. 뭐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이 없다부터 음수가 되는 건 말이 돼 안 돼? 그걸 지금 현재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가지고 봐봐. 그럼 제가 원이 되고 싶으니까 당연히 저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안 만들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또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묶은 게 저기 상수 5는 꼴배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5.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그 다음에 x 있는 게 kx 그 다음에 나는 저기에 있는 제가 y제곱 그 다음에 나는 저기에 마이너스 2y니까 그럼 각각의 상수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얼마 더해주면 돼요? 이건 뭐 더해주면 될까? 그치? 얘의 절반이면 2분의 k니까. 그러니까 2분의 k의 지금 현재 전체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분의 k제곱 더해주면 되고 여기는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 반의 제곱이니까 1 더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에 더하면 1 더하기 4분의 k제곱 아니야? 됐지?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중심이니까 꼴배기 싫지. 어차피 관심 없지. 그럼 내가 관심 가지고 나 어디? 이때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주는 건 여기 오른쪽이네. 그럼 얘만 신경 써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요.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4분의 k제곱에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 된 거야. 얘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이 반지름 제곱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제곱이 그래서 4 곱하기 4 한 16보다 크다. 끝? 이거네요. 그럼 제곱한 게 16보다 크려면 얘 음수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든가. 그쵸?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4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죠? 4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마이너스 4보다 작든가 아니면 4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얘 마이너스 4보다 작든가 아니면 5보다 크든가? 4보다 크든가. 양수 음수 입장에서 나눠서 보면 되지. 그러니까 뭐야? 얘네 둘다가 4이네. 끝.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6번, 7번은 특히 6번은 그냥 진짜 얼마 안 걸리고 그 다음에 7번만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번호까지만 풀어오면 돼요. 아마 유형 4번까지일 거야. 오늘 중 프린트 유형 4번까지일 텐데 그 4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의 방정식은요. 지금 단원별로 지금 현재 하나씩 갈 거야. 그러니까 한 강당 하나씩 나갈 거야. 지금 숙제가 한 강당 하나씩 나갈 건데 왜 그렇게 나가냐면 겁나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그리고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배웠지.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1등급, 2등급이 갈릴 겁니다. 3등급까지. 1, 2, 3이 여기서 다 갈릴 거예요. 특히 2, 3은 여기서 무조건 갈려. 왜? 원방이 어려워 보이니까 다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원방은 사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괜히 어려워해요. 쫄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쫄지 마시고 꼭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